KTN 오늘의 주니스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을 비롯해 미 주요 공항에서는 우간다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검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어린이들 사이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추이가 당부됩니다. 최근 러시아인 2명이 알래스카주로 도피해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정부기구인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폐막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공항을 비롯해 미 주요 공항에서는 우간다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검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현재 우간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항에 대한 검역 강화를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부무부는 이번 조치가 우간다를 방문한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21일 안에 우간다를 방문했던 입국자는 뉴욕 케네디 공항과 뉴저지 누악 리버티 국제공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애틀랜타 하치필드 잭슨 국제공항, 워싱턴 DC와 댈러스 국제공항 등으로 입국해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CDC에 따르면 우간다에서 미국으로 하루 평균 140여 명이 입국하며 대부분이 해당 공항으로 입국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항공사에 의해 재예약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에볼라는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나타나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간다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단 에볼라 변종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어린이들 사이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잠재적으로 심각한 독감 시즌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아동 의료 시스템에 따르면 애틀랜타 지역에서 호흡기 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8월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급성 호흡기 질환 RSV와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주 잠재적으로 심각한 독감 시즌이 다가올 수 있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샌디스프링에 위치한 애틀랜타 어린이병원 스코티스 라이트 병원은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추가로 응급실 외부에 의료 텐트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 일부 학교에서 독감과 유사한 호흡기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구는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는 등 예방 조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린이와 임산부의 독감 예방 접종률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절성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CDC가 이번 독감이 남부 일부 지역에서 유행할 가능성을 미리 제기하면서 조지아주도 방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DC는 조지아주가 2021년부터 2022년 독감 시즌 동안 미국에서 세 번째로 독감 환자가 많은 주라고 보고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최근 러시아인 2명이 알래스카주로 도피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도망친 것이라 주장했고, 미국은 이들이 동원령에 따른 징집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러시아인 2명이 징집을 피해 미국 알래스카주 섬으로 도피한 뒤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상원 의원실은 지난 6일 이들이 강제 복무를 피하려고 러시아 동부 해안 지역에서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은 이들이 배를 타고 세인트 로렌스 섬으로 건너와 약 600여 명이 사는 외딴 섬인 갬벨 인근 해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예비군을 대상으로 내린 동원령을 피해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 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이 예비군 징집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망명 신청을 한 이들은 각각 1971년과 1978년생으로 나이 때문에 동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중 한 명은 마약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대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다시 러시아로 돌려보내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을 이슈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이 서로를 향한 발언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긴장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위협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냉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가 핵 아마겟돈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까지 한 발언 중 러시아의 핵 위협 상황을 가장 엄중하게 평가한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공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술적 무기를 손쉽게 쓰면서 아마겟돈으로 귀결되지 않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조사를 벌이는 우크라이나의 인권단체와 최근 러시아 당국에 의해 산하 조직에 해산된 러시아 최대 인권단체, 그리고 러시아에 동조하는 벨라루스의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받게 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7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제고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와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얼,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시민자유센터를 202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이 자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며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노벨상 시즌은 10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7일 폐막했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계 한인회장대회에서는 전 세계 64개국에서 온라인으로 73명을 포함해 총 333명의 한인회장이 참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다 참가 인원수를 기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체 회의를 열어 각각의 거주국에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재외동포를 전담할 정부기구인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대회 공동의장인 유재헌 유럽 한인 총연합회 회장과 유병준 중남미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이 공로패를 받았으며 차기 공동의장은 김병직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과 여건희 제1번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 단장이 선정됐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며 이들의 행위가 북한군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직접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싱가포르와 대만에 거주하는 개인 2명과 마셸 제도에 있는 유이스터 시핑 등 사업체 3곳이 올랐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의 정제유를 수차례 운반하는 데 가담한 선박 커리저스호의 소유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다음 달 새 책 우리가 품은 빛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하기를 출간하고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6개 도시에서 북투어에 나섭니다.
이번 책은 미셸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퇴임 이듬해였던 2018년 낸 자서전 비커밍의 후속작으로 오는 11월 15일 세계 27국에서 14개 언어로 동시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배달로봇 스카우트 사업을 중단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엘리사 캐럴 아마존 대변인도 스카우트 팀이 해체됐으며 팀원들에게 다른 업무를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6대의 스카우트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조지아주와 테네시, 캘리포니아 등으로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시작 당시부터 바닥 높이가 일정하고 조명이 밝은 실내와 달리 도심에서는 악천후나 가파른 경사 같은 난간에 부딪힐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 만에 전체 직원 162만 명 중 약 10만 명을 감원했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